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2024년은 젊음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어린 아기들 보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음은 성장과 변화 에너지가 넘칩니다. 용은 변화무쌍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용이 승천할 때 하늘에서 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하는 불안정한 위험한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청룡이 승천할 때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4년 날씨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습하고 습하다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해입니다. 습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습과 관련된 병들이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토운태과, 토양에서 습이 올라와 그 기운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지기, 1월 8일에서 3월 19일까지 양력입니다. 이때는 이른 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2월 3월이 되면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고 습하고 비가 자주 오게 됩니다. 1월달 같으면 이게 눈으로 바뀌게 되면서 습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지가 지나면 해는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월 6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흐린 날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지기, 3월 20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서늘한 기운이 도리어 크게 돌아 사람들은 쌀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초목은 한기를 만나 생장이 잘 되지 않으며 따스한 화기가 억제됩니다. 특히 4월, 5월에는 습하고 억눌렸던 땅 기운이 폭발하면서 많은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내리는데 땅이 습하기 때문에 그 습기가 올라가면서 비구름을 많이 생성하고 세찬 바람과 소나기가 내리는데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비가 내리고 산사태와 홍수로 하천이 넘치고 제방이 무너지는 곳이 발생하며 육지였던 곳에서 물고기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물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 내리고 습하고 비 내리고 습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노지 작물 중에서도 특히 노지 과수 농가들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지과수 냉해 피해는 매년 항상 심하게 오긴 하지만 올해는 냉해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5월 달 찬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줘서 저온이 지속되면서 냉해를 일으키는 빈도가 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되는 급조온이 발생하고 고산지대는 영하 날씨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개화된 꽃이 괴사되거나 수정 시기에 개화된 꽃에서 저온을 동반한 과습으로 인해 꽃가루가 눅눅해져서 수정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벌도 활동을 안 하겠죠. 보통 4, 5월이면 과수농가에서는 한창 수정되는 시기라 많은 곳에서 높은 확률로 냉해 피해가 발생하겠습니다. 삼지기, 5월 22일에서 7월 20일까지 서늘한 한기가 유행하고 비가 내립니다. 이 시기 아마도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게끔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폭우 대비, 비상 대비 훈련 등을 미리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고 해가 부족한 날도 많아 작물 생육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지기인 7월 22일에서 9월 중순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 그 시기는 비를 중심으로 강하게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개도 치고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내리고 복잠다단하게 발생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비가 자주 오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햇빛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문제는 그로 인한 선충, 작은 뿌리파리 유충, 고자리 파리 유충, 곰팡이, 세균병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오지기,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때가 되면 노지나 과수 같은 경우 4, 5월의 수정 불량이나 냉해 피해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세균병, 곰팡이, 탄저 등 이런 것들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충, 작은 뿌리파리 유충 등 토양 속 사는 애들도 토양 환경이 항상 수분으로 촉촉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육지기,
태염습토가 제천하는 기를 얻어서 습기가 크게 유행하기 때문에 음산한 기가 공중에 용집되고 들판에는 흙먼지 즉 황사가 자욱하게 생깁니다. 그 시기가 돼서 창밖을 관심 있게 보시면 황사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저지대 침수를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정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습이 많을 경우 어떻게 작물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은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비입니다. 토경하시는 분들 두둑을 높이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수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니까 일반적으로 물을 주는 횟수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배수가 잘 되게끔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 물을 줄 때도 바짝 말랐다고 관조를 대놓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많이 자주 온다고 하는 것은 땅속에 이미 수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햇빛이 부족해서 작물의 성장 둔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 부족과 과습 문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어느 정도 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기가 상대적으로 습하고 수분 공급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세균병, 곰팡이 방제를 예년보다는 2~3배 정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예년 정도의 느낌으로 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나박류 활동이 예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두둑을 높이고 고랑에 물이 찼을 때 작물의 잠김이나 과습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점적 호수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잦은 비로 인한 두둑 과습으로 인해 작물의 뿌리가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거고요. 이때 관수량을 정밀하게 조절하시고 유동팬이 있다면 유동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기종 수분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탄저나 곰팡이들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 방제를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노지 과수의 경우 배수 정비를 위해서 나무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변 배수 구배를 잘 잡으셔서 비가 오더라도 바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는 곰팡이, 세균, 나방 얘네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비가 자주 오고 흐린 날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작물 생산의 품질 저하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한번 뭘 처리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냉해 피해, 두둑 지하부 과습, 해충 방제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시면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경 재배입니다. 딸기나 아니면 토마토 오일을 양액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연동하우스나 단동에 베드를 설치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과습한 대기 중의 습도를 관리할 때 유동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동팬 하나 가지고도 2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동팬 관련 전문 강의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팬 활용을 통해 대기 중 습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습도 체크 수시로 하시고 관주 공급 양도 정밀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해가 부족한 상황에 따라 양액 제조도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 역시 상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작물들의 경우 이것도 역시 배수 관리를 잘 신경 써 주시고 세균, 곰팡이 관리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복 발생이 안 생기게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벼나 노지 작물들의 경우 이것도 역시 배수 관리를 잘 신경 써 주시고 세균, 곰팡이 관리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복 발생이 안 생기게끔 노력들 해주시면 문제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벼 속이비는 쭉쟁이 발생이 오래됩니다. 이 역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반 노지에 심는 작물들 역시 세균, 곰팡이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날아다니는 벌레는 비 때문에 그나마 활동성이 억제될 걸로 예상되지만 땅속에 사는 애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하가 과습이 되면 땅속에 사는 애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선충과 유충들의 발생 빈도가 높을 거고, 그거를 확실하게 방지하는 기술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히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생산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그의 기후가 나쁘면 전체적으로 생산 기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은 그에 준해서 운영될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 비를 중심으로 바람도 세게 불 것이다. 습하다. 그리고 태풍도 오겠지만 대한민국 토양 자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형성되어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폭우를 조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잘 살피시고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대비를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비가 내리고 산사태와 홍수로 하천이 넘치고 제방이 무너지는 곳이 발생하며 육지였던 곳에서 물고기를 보게 된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